자, 한국 분들은요, 자기들의 민주적인 정치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자기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를 추구해온 주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수 지지층보다 좌측에 있는 지지층들이 그런 의식이 훨씬 강합니다. 자, 그런데 보수 지지층들은 또 반면에 한국이 북한에 먹히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 시작된 논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미 군정이 한국의 좌익 지지자들이 수십만이다, 한 50만이 될 거다라고 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일제하부터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해본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해방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았던 일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적 환경보다는 좌파 사회주의적 환경에 훨씬 노출이 잘 돼 있어요. 지도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가 식민지로 눌러서 그렇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한반도 전체가 한국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연해주나 간도에 진출해서 살았고, 연해주나 간도에 살던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러시아나 중국의 사회주의에 접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했던 이 일제하의 항일운동도 러시아나 중국의 이 사회주의에 기대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지리적 요인에서 미국은 엄청 멀었고, 그래서 이승만 같은 특출한 사람이나 미국 물을 먹었지, 당시 미국의 문화나 물은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카페 문화나 레스토랑 문화나 다 일본이 한번 받아가지고 일본식으로 흡수한 서양 문화였죠. 그래서 당시 한국에는 서양이라는 것이 잠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한국에 영사관을 만들고 할 때 경험했지, 그 이후에 일제하에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일제가 좀 3.1운동 이후에 유화적인 행동을 펼 때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또 40년대 접어들면서 일제가 2차 대전에 총력을 당할 때, 그때는 이제 서양 문물 단속도 들어가서 암흑기가 됐죠. 자, 그러다가 1945년에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어리둥절했죠. 미국이 뭔지 잘 몰랐고 굉장히 이질적이었습니다. 반대로 1945년 국면에 이제 중국에서도 사회주의가 상당히 득세해 있었고,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유럽을 보더라도 동유럽에서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수많은 유럽 나라들이 한 2, 3년 안에 공산주의화가 됐어요. 민주주의 국가, 민족주의 국가가 순식간에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공산주의 국가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가 돼가기 시작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럽, 동유럽처럼 한국도 공산주의 영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자, 미군이 소련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38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우리가 진주하고 북쪽은 너가 진주해라. 그래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바람에 한국에도 미 군정이요, 1945년 9월 8일 날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들어왔죠. 하지 중장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하지라는 사람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굉장히 좀 멸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한국을 좀 겪어보고 지저분하지요, 냄새나지, 민도 낮지요, 그 다음에 낙후됐지요, 그러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고목에서 꽃이 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한국이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통치해서 개선될 전망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때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본국에 보고한 게 아니라 미국의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경로로 봤을 때 한국을 장기간 지키기가 어렵다. 솔직히 내심적으로는 한국이 멀지 않아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건데 미군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억누르다가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48년에 대충 한국 정부 수립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핑계를 대고 고문단 한 200~300명 남겨놓고 다 떠나버렸죠. 미군이 수만 명이 주둔했다가 순식간에 다 떠난 데는 한국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거니와 이 보잘것없는 땅에서 미군이 지킬 것도 별로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자 말자 국무장관 애치슨이 곧바로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최소 방위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러던 중에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좌우파 대결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내전 상황이었죠. 대구 폭동부터 시작해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폭동부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자익 풍토가 너무 깊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남노당이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는 노동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이유의 이제 핵심으로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북한에는요, 8월 9일부터 일본군 관동군을 밀기 시작해서 8.15 무렵에는 성진, 청진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 한경북도 쪽에서요. 그래서 소련군이 조선 영내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8.15 때요. 그러던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던 상황에서 8.15 해방이 선언되고 곧바로 소련군이 밀고 내려와서 평양을 점거했죠. 그래서 북한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사실 그때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북한에 소련군의 진주를 갖다가 반대하면서 무장투쟁이나 저항이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평양을 기반으로 번성했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유명 교회들 상당수가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북한이 완전히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6.25 때 아니면 6.25 직전에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교회들이 남쪽에서 만드는 교회죠. 지금 호남에 북한 교회들이 많은 것도 전남 지역에 특히 북한 교회들이 한국 제일 남쪽인 호남에 가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지요. 안전한데.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널리 퍼져 있던 지역이었고 미국의 그 당시 교회라고 하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죠. 그런데도 북한에서 소련군을 반대로 해서 싸우거나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김일성이가 수장이 되고 소련의 꼭두각시로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이제 재산을 뺏고 종교를 탄압하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북한의 공산당에 대응하는 일종의 반공운동이 북한에서 등장했지요. 그건 이제 북한 정권이 6.25 때까지 가는 몇 년 뒤의 과정에서 일부 발생했고 실제 소련군이 점령했을 때는 북한 내부에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한에서 미군 군정하에서 곳곳에서 군사적으로 대규모 진압해야 될 그런 반란 사건들이 계속 여기저기 터졌고 또 게릴라 운동을 방불케 하는 지리산 등의 빨치산 활동들도 그때부터도 이미 있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제주도는 한때 무정부 상태에 빠졌어요. 대규모 반란 진압군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도 공산당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그런 사고를 가진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측의 인텔리라 하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